아까 얘기했듯이 함등함수는 넣는 대로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함수를 함등함수라고 얘기했고, 상수함수는 넣었을 때 모든 값들이 다 똑같은 걸로 나오는 게 상수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277번 보시면 상수함수 fx의 개수, 자, 요집합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x가 정의역에 속할 때 그걸 함수 f에 넣어서 나온 값, 요 새끼가 바로 치역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따라서 상수함수의 치역의 개수는 당연히 한 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항등함수면 치역은 정의역과 똑같다. 항등함수면 넣는 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공역이라고 말했으면 알 수 없는데 치역이라고 이야기해서 치역은 정의역과 같은 게 참이 되고요. 세 번째 1대1 함수고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우리는 그걸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네 번째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서로 똑같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자, 요거 확인해 볼까요?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똑같대요. 이렇게 일단 개수가 똑같대. 그리고 치역이 공역이랑 똑같대요. 이 네 개가 모두 화살표를 받는데, 네 개가 모두 화살표를 받는다고 얘기하면 그럼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말하면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1대1 대응이 맞고요. 다섯 번째로 fx1,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똑같다. 얘가 1대1 함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1대1 함수는 맞는데 문제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5번. 자, 요런 거 한번 봅시다. 1279번. 아니 1282번? 어려운 걸로 볼까? 상등함수 문제, 상수함수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같이 나오는 거 1284번. 자, 1, 2, 3이 1, 2, 3으로 가는 함수래. 1대1이 F고 항등함수가 G라고 했고 상수함수가 H라고 했어요. 자, F3이 G2랑 똑같고 H1이랑 똑같대. 자, 여기서 자, G2값 알 수 있겠다. 한슬아, G 얼마냐? 문제에서 G가 항등함수라고 했어. G2 얼마야? 2지. 그렇지? 자, 그러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항등함수니까. 그 다음에 F는 아직 모르고 F는 지금 G2가 2라고 했으니까 3이 2로 가는 것까지만 확정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태희야 H1이 2래. 그러면 H가 무슨 함수라고? H가 무슨 함수를 문제에서? 상수함수라고 했고 H1이 2래요. 그럼 2랑 3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2랑 3도 전부 다 2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따라서 G라는 함수와 H라는 함수는 벌써 결정이 됩니다. 뭐 가지고? 요거 가지고 할 수 있겠나? 고현수 이해돼? 태선아 이해돼? 여기까지 바로 이해돼?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시다. F1이랑 F1을 빼면 F3이랑 똑같대. F1이랑 F2를 빼면 F3이랑 똑같대. 이걸 이용해서 F를 마무리할게요. 1에서 2를 빼면 뭐가 된다? 2가 된다. 1에서 2를 빼면 2가 된다. 따라서 1은 3으로 가고 2는
1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함수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등 함수는 태린아! 태린! 나가. 태린아 나가. 야 저거 의자로 저거 책상 좀 빼야겠네. 야 조경아 앞으로 오자. 동현이가 앞으로 오고 저거 좀 빼줘. 피너피 책상을 좀 앞으로 하나 빼줘. 깔짝거리. 자, 그래서 자, 시작. 태린 다시 F3이랑 G랑 HD랑 똑같다고 했고 이 새끼는 그냥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이 새끼가 항등이라고 했고 이 새끼가 상수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항등이니까 G가 2입니다. 그럼 상수니까 H1도 2, H2도 2, H3도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는 1, 2, 3이 그대로 가는 거고 H는 다 2로 가는 거고 여기까지는 괜춘? 그럼 이제 이것만 마무리하면 돼. F3이 2라 했으니까 1대1이라고 했으니까 1, 3, 2, 1일지 1, 1, 2, 3일지만 요거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된다고.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정의만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보시면 하나 더. 자, 1290번. 자, 요거는 꼭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미적분 원 가면 쉽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명은 미적분 원에서 하기로 하고 요거 나오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감을 만족시키는 함수라고 얘기하면 너네는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쉬워요. 원점 지나가는 1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확인해볼까? 자, fx가 mx면 요 새끼는 mx 더하기 y겠죠? 요 새끼는 mx겠죠? 요 새끼는 my겠죠? 성립하는 거 보이십니까? 요렇게. 얘가 근데 관계식이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이 관계식이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요 새끼 보이시면 바로 오케이 원점 지나가는 1차 함수 y는 mx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얘 보자마자 끝 y는 3분의 2x 3 넣었을 때 2 나오는 1차 함수 원점 지나가는 1차 함수 이렇게 푸시면 됐다 쉬워요. 그럼 마3 집어넣으면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근데 원래는 정석대로 풀려면 3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뭐 1을 넣고 2를 넣어가지고 3에서의 함수값을 하나 찾아가지고 또 연립하고 거기에 또 마3이 되려면 뭐 마1이랑 마1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대입해서 푸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높아져서 얘는 뭐만 좀 알았으면 좋겠냐면 다음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fx라고 주어지면 그 새끼는 원점 지나가는 1차 함수입니다. 따라서 fx가 mx라고 잡으면 3 넣었을 때 2가 된다고 했으니 m은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바로 마3이라고 하시면 문제의 난이도가 훨씬 쉬워져요. 적당한 숫자 집어넣는 게 원래 제일 어렵습니다.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얘 정석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풀지는 말고 어떻게 푸는지만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가 둘 다 0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함수값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둘 다 0을 집어넣으면 F형은 F형 플러스 F형이라서 그래서 F형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F형이 0이라는 걸 첫 번째로 찾을 수 있고 그럼 이걸 이용하면 여기다가 3을 넣고 여기다가 마3을 집어넣어요. 왜? 3 주고 마3 구하라고 물어봤고 0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F형은 0이고 F3은 문제에서 2라고 줬기 때문에 넘어가서 F 마3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원래 정석은 이렇게 푸는 건데 이게 별로야. 그리고 그러기엔 이게 너무 많이 나와. 이게 가끔 나오면 당연히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라고 얘기할 텐데 저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를 만족시킨다고 얘기하는 함수가 진짜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요 정도는 마치 너네가
준영아, f2 플러스 x가 f2 마이너스 x를 만족시키는 함수다라고 하면 뭐가 보여? x는 2대칭이랑 저것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저것만큼 많이 나오니까 얘는 보자마자 원점 지나가는 1차 함수입니다. y는 mx입니다. fx는 mx입니다. 라고 볼 줄 아셔야 문제가 훨씬 쉬워진다고. 마치 요거 보면 x는 2대칭인 축이 x는 2인 2차 함수가 제일 많이 나왔죠. 2차 함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똑같이 함수의 관계식을 편하게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푸는 거 별로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풀면 머리 좋은 애들은 그나마 조금 하는데 조금 적당한 친구들은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이렇게 풀지 마시고 요거 좀 기억해서 푸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1297. 자, 1, 2, 3이 1, 2, 3으로 가는데 상등함수의 개수와 상수함수의 개수와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래요. 1, 2, 3이 1, 2, 3으로 가는데 자, 항등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종현아 1대1 먼저 찾아보자. 1대1. 자, 1 어디로 갈 수 있나? 몇 가지? 세 가지.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지. 1대1이면. 그래서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갔어. 그럼 2는 몇 군데 갈 수 있어? 몇 개? 1대1 대응이잖아. 2는 어디나 어디로 가야 돼? 1이나 3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2가지. 그 다음에 3은 남는 걸로밖에 못 가겠지? 1가지. 그래서 몇 가지? 총 6가지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 이해돼? 이해돼요? 안 돼요? 야, 항등함수라고 하면 두 번째 항등함수라고 하면 1 어디로 갈 수 있냐? 1 어디로 갈 수 있어? 항등함수. 아이씨, 항등함수가 뭐였어? 1이 1로 가는 함수, 2가 2로 가는 함수, 3이 3으로 가는 함수. 그래서 항등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아이씨, 진짜 짜증나네 이 새끼. 봐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냐고. 항등함수라고 얘기하면 1가지지. 경우에서 보자. 아 진짜. 2는 1가지지. 3은 1가지지. 얘는 더하기예요, 곱하기예요? 곱하기예요. 이렇게 1도 고르고 2도 고르고 3도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항등함수는 요 함수 하나밖에 못 만듭니다. 이해돼? 또 상수함수는 네가 해. 상수함수는 1 몇 군데 어디에 갈 수 있어요? 1에 가도 되고 2에 가도 되고 3에 가도 되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런 식으로 갈 거죠? 그럼 2는요? 상수함수라고 얘기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1에 갈 수 있어요. 이러면 상수함수입니까? 상수함수의 정의 불러보세요. 상수함수가 어떤 함수라고 그랬어? 정리가 돼야 돼요. 동규야, 상수함수가 무슨 함수라고? 모두 다 같은 값을 갖는 게 상수함수라고. 항등함수는 항등함수는 동규야 1은 그러니까 x가 같은 y값으로 가고 2도 같은 y값 2로 가고 3도 3으로 가는 함수. 그러면 종현 다시 상수함수는 얘네 모두가 같은 곳으로 가야 돼. 그럼 첫 번째 새끼는 골라도 되지.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잖아. 근데 두 번째 새끼부터는 선택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2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1이 3으로 갔다면 2는 어디로 가야 돼? 요렇게 가야 상수함수 아니야? 야, 어디가 이해가 안 되지? 말해봐. 어디가 어려운지 얘기해줘. 이렇게 차이가 얘기해봐. 지금 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냐? 이해 안 되는 거 같은데? 뭐 했는데? 야, 방금 전에 상수함수가 요 새끼가 요렇게 한 군데로 가거나 요렇게 한 군데로 가거나
이렇게 한 군데로 가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얘기한다고. 상수함수는 모든 x 값이 다 하나의 y 값으로 가는 걸 상수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상수함수의 개수는 하나, 둘,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돼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세 개를 다 쓰는 게 뭐하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세 개를 다 쓰는 게 귀찮으니까 경우의 수를 찾을 때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처음이니까 다 같은 데로 가야 되긴 하지만 얘가 제일 먼저 고를 거니까 얘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냐면 여기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는 총 세 가지의 방법으로 갈 수 있다고. 대신 상수함수라고 얘기하면 2는 얘가 고른 곳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가지를 골라야 되고 3도 얘가 고른 걸 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고. 그래서 3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서 세 가지 이렇게 세주시면 좋겠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그거가 어려우면 지금처럼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공역의 개수와 똑같아. 전부 다 1로 가는 거, 전부 다 2로 가는 거, 전부 다 3으로 가는 거. 그래서 야 여기가 4, 5라고 하면 상수함수 몇 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5개 만들 수 있다고. 전부 다 1로 가는 거, 전부 다 2로 가는 거, 전부 다 3으로 가는 거, 4로 가는 거, 5로 가는 거 이렇게. 이해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항등함수의 개수 한 가지, 상수함수의 개수 세 가지에서 총 답은 10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 그냥 함수의 개수도 있었네. 자, 그냥 함수의 개수. 현서야, 보현서. 자, 그냥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1, 2, 3, 1, 2, 3으로 가는 거. 1 갈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3개. 2는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함수래요. 3개. 3은요? 3개. 그래서 결국 몇 개요? 27가지가 그냥 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는 각각 편하게 어디 갈지 골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채우나 1대1이라고 하면 얘가 고른 걸 피해서 가야 되니까 3이 1이 되는 거고, 항등함수라고 하면 지한테 가야 되니까 하나가 되는 거고, 상수함수라고 하면 첫 번째 건 골라도 되지만 두세 번째 거는 고르면 안 되니까 31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혜린아 이거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증가함수, 감수함수가 얘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함수의 개수 문제가 하나 꼭 또 나와요. 이번 기말고사 때 함수의 개수 문제가 하나 나오고, 함수의 개수 문제는 증가함수로 나왔을 때 오답률이 높은데 잘 보세요. 하나. 이거 사은이가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개야? 이거 만들 수 있는 그냥 함수의 개수. 정역이 1, 2, 3, 공역이 4, 6, 7, 8, 9일 때. 그냥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야? 3의 6제곱?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그냥 함수의 개수야. 상수함수의 개수 몇 개야, 선영아? 6 곱하기 1 곱하기 1이 상수함수의 개수야. 여기서 항등함수는 못 만들고, 준영아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1대1 함수.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게 지금 그냥 함수, 상수함수, 1대1 함수야.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당연히 지금 정역과 공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못 만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K야. 이 다음이 어려운데 봐. 증가나 감소함수를 구하라고 얘기해. x1이 x2보다 크면 fx1이 fx2보다 크대. 공부의 수를 안 했어가지고. 자, 봐봐. 앞으로 확통은 수능이 이제 너네가 무조건 확통해서 수능을 봐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진짜 중요한데, 앞으로 경우의 수 문제에서 개수 찾는 게 경우의 수 문제죠. 몇 가지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개수 찾는 게 경우의 수 문제야.
경우의 수 문제에서 이 부등호가 보이면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부등호가 보이면 조합이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 왜냐면 자 이거 노가다 뛰면 완전 헬인데 봐. 증가함수라고 하면 1이 4로 가면 2가 5로 갈 수 있고 3은 6, 7, 8, 9에서 4개 있어요. 1이 4로 가고 2가 6으로 가면 3은 7, 8, 9에서 3개 있어. 1이 4로 가고 2가 7로 가면 3은 8, 9 있고요. 1이 4로 가고 2가 8로 가면 3이 9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 4에서 일단 10개야. 너네가 경우의 수를 못하니까 일단 경우의 수를 직접 세줄게. 그럼 1이 4로 가는 케이스 다 찾았으니까 1이 5로 가는 케이스는 2가 6으로 갈 수 있으니까 3, 2, 1 해서 6개고요. 1이 6으로 가면 2가 7로 갈 수 있으니까 둘 하나 해가지고 3개고 1이 7로 가면 2가 8로 가고 3이 9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그냥 직접 노가다 띄워서 세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랑 이게 1로 가는 케이스야. F1이 4로 가는 케이스.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랑 이게 F1이 5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2가 F1이 6으로 가는 케이스고 1이 F1이 7로 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10, 6, 3, 1 해서 20개인데 요렇게 세는 게 빡세서 나는 아이디어를 조금 바꿔볼 거야. 잘 생각해봐요. 자, 증가함수라고 얘기했으니 여기서 몇 개가 치역이 될 거야? 몇 개가 치역이 될 거야? 4, 5, 6, 7, 8, 9 중에서 화살표 받는 친구들이 몇 개일까? 화살표 받는 친구들이 4, 5, 6, 7, 8, 9 중에 몇 개겠어? 몇 개? 말해. 몇 개? 3개만 화살표를 받을 거야. 같은 새끼가 2개 못 받겠지. 증가라고 했으니까 3개만 화살표를 받을 거야. 그러면 그 3개가 누굴지 한번 생각해 볼게. 6개 중에서 3개만 일단 고릅시다. 야, 누가 화살표 받을지 3개만 이렇게 좀 골라주자고. 그래서 예를 들어 4, 6, 8을 골랐다? 그러면 끝났어. 왜 끝나? 증가래매. 얘가 4, 6, 8 중에 고를 수 있어 없어? 골라서 가는 거야? 그냥 박히는 거야? 그냥 정해지는 거야? 골라야 되는 거야? 그냥 정해지는 거야. 왜? 순서가 결정이 되었어. 부등호 때문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거야. 순서는 문제에서 이미 정해줬다고. 그럼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뭐밖에 없어?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누가 치역일지 정하시면 그냥 문제가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조합이야. 근데 만약에 1대1 함수라고 얘기했으면 이것도 순열 조합으로 풀어볼게. 1대1 함수라고 얘기했으면 자 6개 중에 3개를 먼저 뽑을 거야. 화살표 받을 새끼를. 그러면 이게 1이 4, 6, 8 중에 누구한테 갈지 이 순서를 정할 거야. 요렇게가 요거사거든 지금. 1대1 함수는 뽑고 배열까지 해야 돼. 3개를 정한 다음에 이 3개랑 이 3개를 매치시키는 게 3팩토리얼인 건 기억나? 서로 다른 3개를 매치시키는 방법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건 기억나? 아이 경우의 수 기억나? 태희야 기억나니? 태희는 경우의 수 괜찮긴 하지 않아? 경우의 수가 좀 낫지 않아? 딴 데보다? 태리나 경우의 수가 도형의 방정식보다 훨씬 낫지 않아? 태리는? 그치? 태리나 지금 이거 이해돼? 봐. 반대도 마찬가지야. 감소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요렇게 1, 2, 3, 2, 4, 5, 6, 7, 8, 9한테 가는데 x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져야 된다고 나와도 마찬가지야. 나는 뭐만 할 거냐면 6개의 공역 중 화살표 받을 친구 3개만 뽑아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뽑을 거라고. 그러면 문제에서 감소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2는 무조건 뭘로 가야 되고 8로 가야 되고 2는 6으로 가야 되고 3은 4로 가야 된다고. 요게 다야. 요게 다. 따라서 6C3 계산하시면 654 곱하기 3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20개를 찾는 게 이렇게 노가다 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서 앞으로 확률과 통해서 또 나올 건데 중복조합이나 조합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에서도 경우의 수를 통한 확률을 구하는 거라서 나중에 또 나올 건데 기억하세요. 부등호의 경우의 수에서 부등호의 의미는 순서를 박아놨다는 뜻이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뽑기만 해도 되는 조합입니다. 조합. 그냥 조합으로 끝내는 거예요. 한슬 이해돼? 그러면 한슬이 다시
근데 여기 있는 문제 다른 거 풀어볼게. 자, 봐요. 1315번. 자, 1315번 보시면 1, 2, 3, 4, 5, 6이 1, 2, 3, 4, 5, 6, 7, 8, 9로 가는 함수래. 여기서 F3은 5 이상이어야 되고 얘는 증가함수여야 된대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한슬아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자, F3이 5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F3이 될 수 있는 건 뭐랑 뭐가 있을까요? F3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5가 될 수 있죠. 또 6이 될 수 있죠. 또 7이 될 수 있나요? 7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3이 7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가함수 3이 7로 가면 4랑 5랑 6은 어디로 가요? 이해돼? 자, 요 문제의 키는 요거죠. 3의 위치가 5나 6밖에 불가하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왜? 3보다 큰 4, 5, 6이 갈 세 곳은 비워놔야 되니까요. 따라서 3이 5가 되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게요. 첫 번째 케이스 3이 5가 되면 자, 1, 2가 갈 곳은 여기 4개 중에 두 군데를 골라서 가겠죠? 4, C, 2 증가함수니까 졸리면 나가. 현수야 졸리면 나가. 야, 현수야 이해돼 이거? 현수야 그러면 요거 4, 5, 6이 갈 곳은 어디서 3개를 고릅니까? 7, 8, 9, 3이 5로 갔는데 6, 7, 8, 9 그래서 4, C, 3 이렇게 해서 2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3이 6으로 가면 정민아 F3이 6으로 가면 불러요. 50, 2 곱하기 33 이렇게 해서 10개로 문제가 끝나서 답은 34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채원 이거 이해돼? 동규야 이거 이해되니? 오, 좋아요.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가. 다른 거는 금방 느는데 여기는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이렇게. 좀 이따 풀 시간 줄 테니까 이것도 좀 풀어보고. 야, 아까 그리고 7, 8, 9번 중에서 풀었던 것 중에 어려운 거 있으면 지금 풀어줄 테니까 물어보시고. 1대1 대응. 그래서 지금 단원마다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함수 단원에서는 1대1 대응을 이용한 미정계수 결정하는 게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요. 1대1 대응을 이용한 미정계수 결정하는 게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무조건 나옵니다. 함수의 개수 찾으라는 문제. 이렇게 둘은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얘네들은 진짜 좀 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얘기할게요.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란 두 개의 함수를 연달아서 한꺼번에 하는 걸 합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때까지는 f라는 함수에 의해서 x를 y로 이렇게 보내줬다면 이렇게 그럼 합성함수는 바로 이어서 거기서 나온 값을 g라는 함수에 집어넣어서 구하는 걸 합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 2, 3, 4, 5, 6, 7 1, 2, 3, 4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 1이 5로 가고 2가 4로 가고 3이 7로 간대요. 그럼 얘는 4는 1로 가고 5는 3으로 가고 6은 4로 가고 7은 2로 가는 이 두 함수가 있대요. 그래서 합성하라고 얘기를 하면 f라는 함수를 먼저 구하고 그걸 다시 g라는 함수에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 이렇게 쓰는 g 합성 fx 이렇게 됩니다. 뒤에 거 먼저 하시는 거고요. 나온 값을 다시 앞에 있는 함수에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채원아, g 합성 f1은 얼마일까요? f1이 얼마야? 3이죠? f1이 뭐야? 네, 5요. 5죠? g5는 얼마예요?
3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규야 G합성 F 입값 구해보세요. F이 얼마예요? 4죠. G4 얼마예요? 1이에요. 종현아 G합성 F3 구해보세요. 7 G 합성 F3은 G7 F3은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무엇이고 합성함수의 공역이 무엇이고 합성함수의 치역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자, 이 함수의 정의역 뭡니까? 이 함수의 정의역. 가영아, 이 함수의 정의역 뭡니까?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 어? 아니. 요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1이랑 2랑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정민아 이 함수의 공역 무엇일까요? 공역 1, 2, 3, 4. 요 함수의 공역은 1, 2, 3, 4입니다. 요 합성함수의 공역은 여기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있는 값 중에 선택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합성함수의 치역은 성현아 합성함수의 치역은 무엇입니까? 합성함수의 치역 땡 준영아 합성함수의 치역 본준영 합성함수의 치역 태희야 합성함수의 치역 1, 2, 3이 되겠죠. 합성함수의 함수값 새끼야. 합성함수의 함수값 치역 이해됩니까? 요렇게. 그러면 선생님 이 새끼는 뭡니까? 이 새끼 합성함수에서 이 새끼를 매개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매개 변수. 의미 없어요. 연결만 시켜주는 새끼들이에요. 연결만 시켜주는 새끼들. 그래서 합성함수에 그래서 요 새끼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엔 여기서 일로 갈 때 중간 역할만 해주는 거니까 이게 정역, 여기가 공역, 그 중에 화살표 받은 새끼들 1이 와서 받은 3, 2가 와서 받은 1, 3이 와서 받은 2, 이 세 개만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자, 근데 이게 합성함수가요. 이게 난이도가 특히 이과 갈 친구들은 미적분 2에 3, 4년 전까지의 모든 킬러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합성함수였어요. 되게 합성함수였어요. 그래서 초월함수, 합성함수 그래프 따지는 거 그게 극대국소나 증가함수를 물어보는 게 이제 그냥 고등수학의 꽃이었거든요. 고등수학의 꽃. 그래서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애들이 되게 못하고 어려운데 개념을 진짜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합성함수를 잘 잡으셔야 그래야 나중에 좀 편해져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합성함수는 얘네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뀌면 뜻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항상 뒤에 있는 함수를 먼저 해주시고 그걸 다시 나온 값을 F에 넣어달라는 뜻이니까 이제 좀 바꿔볼게요. 자, G라는 함수가 방금 전에 4, 5, 6, 7 이게 1, 2, 3, 4로 가는 함수요. 4, 5, 6, 7이 1, 2, 3, 4로 가는 함수였어요. 그래서 4가 1로 가고 그 다음에 5가 3으로 가고 6이 4로 가고 7이 2로 가는 이런 함수였어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F라는 함수가 정역이 1, 2, 3까지만 있었으니까 4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1, 2, 3이 4, 5, 6, 7로 가니 4, 5, 6, 7로 가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민아, G합성 fx는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아이고, 소리. F합성 gx는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F합성 gx는 함수가 아닙니다. 아야, 함수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4 집어넣어 보시면 1 갔다가 5 가니까 선생님 F 합성 G 4는 5가 나오는데요?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 합성 G 5는 G 5 집어넣으면 3이고 3을 다시 넣을 거니까 7이 나옵니다. F 합성 G 6은 4를 집어넣고 4를 집어넣을 건데 F4가 되는데 F4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죠.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이거야. 근데 누가 6이 여기에 와서 꽂혀 안 꽂혀? 안 꽂히지. 이해돼? 6이 함수값을 갖지 못한다고. 그래서 얘는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모든 x값이 y값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얘가 가지질 못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애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첫 번째 합성함수 개념은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정의될 조건 요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첫 번째 함수의 자 누가 합성함수를 F합성 GX라고 할게요. 자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에 포함돼야만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에 포함돼야만 합성함수가 생깁니다.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에 포함돼야만 합성함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합성함수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얼마나 예쁘냐. 채연이네 반에 위탁해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채연이네 반에 위탁해주시면 안 돼요? 그게 뭐야? 무슨 말이야? 보내주시면 안 돼요? 보내줄게. 아 지금? 네. 거기서 공부한다고? 네. 안 줘. 임대야 이 새끼야. 거기서 생각하는 일이지. 자 이렇게. 채연이 너무 오래됐네. 자 이거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은 gx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1, 2, 3, 4고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이 1, 2, 3이기 때문에 4라는 새끼가 정의되질 않아요. 따라서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제대로 이해해 주셔야 문제 푸는데 수월할 수 있어요. 문제 푸는데 수월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1329번 한번 풀어보세요. 1329번 쉬우니까 이거 다 바로 구해보세요. 답을 바로 구해보세요. 바로 구해보시고 오늘 어제 내가 윙도 가져왔는데 안 풀어요? 저 안 풀었는데. 윙을 못 하잖아. 그 다음에 너 이거 안 푸는 것도 있어. 아직 시험 좀 남았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바로 풀어보시고. 저 근데 되게 많이 있다가 안 했거든요. 병원에서 풀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1340번, 1344번. 문제들 쭉쭉 풀어볼게요. 자, 갈게요. 이거 28번까지 갈 거예요. 최대한 다 할 거예요. 한 대까지 숙제예요. 면접 프린트 언제 주세요? 명절 2시에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나랑 같이 가자고. 너무 있어요. 내가 준혁이 엄청 좋아하잖아. 그럼 집에 넌 아무것도 안 되잖아. 너 잠깐 있어. 성윤이는 다음 주부터 일요일에 10시부터 5시까지 할 거야. 왜가 안 돼? 뭐 왜야? 나 너랑 얘기 안 해. 엄마랑 얘기해. 너한테 얘기해봐야 자꾸 막 이상하게 하지. 야, 아, 좋아. 여기 좀. 야, 성윤아 기말 때도 다 맞아야지. 중간 때 정도만 해도 다 맞아. 안 돼. 다 맞아야지.
정말도 다 맞아요. 아니 여기 있는 자, 안 돼요. 야, 그 다음에 표현들 좀 익숙해지세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이거 동그라미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동그라미 없이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동그라미 없이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쌤은 보통 동그라미를 안 쓰고 그냥 바로 이렇게 쓸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갑시다. G2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F라는 함수에 A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7이 되겠네요. 그게 10이라고 했으니 A는 3이 됩니다. G합성 F3 구하래요. 장종현 F3 얼마야? 6. G6 구하래요. G6 얼마야? 이렇게요.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쉬워서 일단은 연습이 좀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1344번. 자, fx가 ax 플러스 b래요. f 합성 fx가 x 플러스 4래요. f5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래요. 혜선아. 자, fx가 ax 플러스 b래. 그럼 이게 ax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f라는 함수에 ax 플러스 b를 이번에 집어넣어봐봐. 불러. f ax 플러스 b가 뭘까요? a 가로 열고 ax 플러스 b, x자리에 ax 플러스 b를 넣으면 되니까 더하기 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제곱 x 플러스 ab 더하기 b가 바로 ffx가 되는데, 이게 지금 x 플러스 4라고 했으니 a는 a제곱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ab 더하기 b는 4가 되겠네요. 따라서 a가 1이면 b는 2가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0b가 4가 돼서 b값이 존재하지 않네요. 이렇게 얘를 만족시키는 b가 존재하지 않네요. 따라서 얘는 아웃. 따라서 이게 바로 a와 b가 되겠습니다. fx는 x 플러스 2 이렇게요. 그래서 f5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7이라는 거 찾아주시면 되고, 지금 이 부분은 너네가 그 도형의 방정식 시너지 풀듯이 어렵지 않아서 숙제를 좀 많이 내줘도 쉽게 좀 풀 텐데, 걸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기말 범위가 중간 범위보다 진짜 훨씬 쉬워요. 기말 범위가 중간 범위보다 훨씬 문제들도 쉽고 괜찮아서 초반에 좀 열심히 좀 해놓으시면 괜찮을 거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어차피 AP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숙제 안 해오면 목요일 밤에 줌 들어오시고 토요일에 와서 늦게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저거는 안 하려고. 이번에 해보니까 그지 같은 것들 현서랑 영준이 빼놓고는 어차피 보인고의 새끼들 빼놓고는 꾸준하게 줌 들어와서 하는 애들이 없어서 그냥 줌은 페널티의 용도로 숙제 안 하면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이제 너네들한테 선택권 안 주고 숙제 안 하는 애들은 들어와서 거기서 숙제를 하는 걸로.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그 주 숙제를 다음 주 목요일에 숙제가 내주 나가고 토요일까지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일요일까지 숙제가 안 되는 사람들만 월요일부터 이렇게 붙잡아 놓고 시키려고요. 그리고 질문 있는 사람들은 그냥 찍어서 보내면 밤에 줌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그거는 뭐 언제든 괜찮으니까 질문 있는 사람들은 해주시고, 대신 숙제 안 돼 있고 오답 정리 제대로, 숙제란 오답 정리까지 틀린 거 다 고치는 것까지 숙제야. 그거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월화수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랑 얘기 별로 안 하고 싶고 부모님이랑 얘기하려고 그냥 제발 부탁이지 11시 혹은 뭐 10시 반에 아이를 줌으로 좀 넣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려고. 성현아, 좋은 생각이지. 아예 엄마를 무시해. 뭐라고?
그것도 안 되면은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그럼 체벌이에요. 그 다음 방법은 이제 엄마와 뒤를 봐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좀 취업해도 되겠느냐. 맞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다. 뭐 요렇게 갈 수 있고 이제 여자애들은 어때? 지금 여자애들이 문제인데. 똑같이. 어떻게 때려 여자애들을? 남자애들은 몽둥이로 허벅지 맞고 여자애들은 회초리로 손바닥 맞고. 자, 진짜 쉽겠다. 자, 1338번. 책 넣고. 자, 합성함수가 정의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래요. 여기 이걸 애들이 많이 놓쳐요. 이걸 어려워하는데. 자, F라는 함수로 먼저 1, 2, 3을 보낼 겁니다.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어요. 자, F라는 함수를 먼저 보내고 뒤에 거 먼저 보내는 거라고. 나온 값을 다시 G라는 함수에 보낼 겁니다. 나온 값을 다시 G라는 함수에 보낼 거야. 그럼 G라는 함수는 1을 집어넣으면 3으로 가고 2를 집어넣으면 2로 가고 3을 집어넣으면 1로 가는 이런 함수라고 문제에서 줬고, 그 다음에 F라는 함수가 바로 A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1, 2, 3이 1, 2, 3 안으로 가야 합성함수가 정의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합성함수의 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바로 쓰셔야 돼요. F의 치역이 G의 정역에 포함이 돼야만 한다. 근데 G의 정역이 무엇이기 때문에 1, 2, 3이라는 걸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요 새끼의 함수가 1 넣으면 A 플러스 3, 2 넣으면 2A 플러스 3, 3 넣으면 3A 플러스 3인데 요 새끼가 얘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고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도 실은 그릴 필요가 없고 지금 처음이라서 쌤이 그려준 건데 그냥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는 말 하자마자 처음 넣었을 때 Y값이 두 번째 함수의 X값이 돼야 돼. 처음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두 번째 함수의 X값 안에 들어가야 돼. 따라서 처음 넣었을 때 Y값은 이렇게 세 개일 거 다들 알죠? 1 넣고 2 넣고 3 넣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야 돼? 얘한테 들어가야 돼. 포함돼야 돼. 그러려면 A가 뭐면 되겠습니까? 얘가 얘한테 포함되려면 A가 뭐 해야 될까요? 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겠죠? 포함돼야 되니까. 그러면 자 A 플러스 3이 1이려면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포함? 안 돼요. A가 A 플러스 3이 2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얘가 2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1 돼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0 되죠. 0 포함 안 하죠? 안 됩니다. 따라서 얘가 3이려면 여기 0이고 여기 0이고 여기 0이어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3이라는 집합이고 얘는 1, 2, 3이라는 집합이니까 포함된다. 참이 되겠죠. 따라서 A는 0이 됩니다. 요렇게. 야, 동규야, 얘가 얘한테 포함되려면 얘가 1, 2, 3 중에 하나여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얘가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0이어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얘네 셋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지 마이너스 2일 때 들어가는지 0일 때 들어가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0만 포함되니까 답은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합성함수 문제 중에서 처음으로 좀 갈리는 게 이게 4번 유형에서 처음으로 좀 애들이 좀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51번 보시면 다시 새 뜻으로 공부합시다. 기말고사도 잘 본 사람들은 더 잘 보게 유지하게 하고 이번에 조금 생각만큼 안 나온 사람들은 좀 빡세게 해서 이 말은 좀 넘사로 볼 수 있게끔 최대한 쪼아드릴게요. 최대한 괴롭혀드릴게요. 자, H 구하라고 했습니다. H 구하라고 했어요. 자,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GX X-1이라고 줬어요. 동작 오른쪽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돼? 그 다음에 F라는 함수를 줬으니까 이 HX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 FHX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FHX를 구하라는 건 X자리에 HX를 넣으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왼쪽은 2hx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돼? 이거 어려운 거 없죠? h 구하래요. 그러면 hx는 2분의 1x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2 집어넣어서 답은 2라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 진짜 있겠어? 혜선아 이거 이해되니? 자 문제에서 봐봐 fx가 2x 빼기 3이라고 줬고 gx가 x 빼기 1이라고 줬고 이렇게 관계식을 줬어. 그럼 gx가 x 빼기 1이니까 여기를 x 빼기 1이라고 쓴 거야. fx가 2x 더하기 빼기 3이라며. 그럼 fa는 2a 빼기 3이지. ft는 2t 빼기 3이지. fhx는 2hx 빼기 3이겠지. x자리에 이것만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hx가 그냥 나오지. 근데 대입하는 기본 계산 문제예요. 이해돼? 자, 그 다음에 1358번.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앞부분은 저기 중간고사 볼 때는 거기는 중학교 때부터 좀 열심히 했어야 좀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베이스가 좀 있어야 됐는데 여기 명제부터 끝까지는 딱 그냥 요 부분만 열심히 해도 앞부분이랑 연결되는 게 많지 않아서 훨씬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효과가 빨리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적 올리기 여기가 훨씬 쉬우니까 딱 요 부분만 열심히 좀 해주면 여기는 자이 풀 때도 훨씬 더 수월할 거야. 그 앞으로 중간고사 때보다. 자, 얘가 뭔지를 찾으래요. 자, 얘가 뭔지 찾으래요. 자, 갈게요. 야, H4 얼마야, 성현아? H4요. 15요. 15요. 15 구하래요. 자, F합성 GX가 뭐래요? 요거래요. 그럼 F합성 G15를 구하려면 여기 X자리에 15만 넣으면 F합성 G1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3이죠. 요 정도면 뭐 누구나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쫄지 마시고 H4 넣어서 구해주시고 F합성 G15 X에 15 집어넣으면 F합성 G15가 나옵니다. 그래서 15만 넣어주시면 문제 끝. 자, 그 다음에 1362번. 자, 합성함수에서 주의해야 될 점. 야, 다른 건 웬만하면 성립하는데 합성함수는 성립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수학에서 얘만 갖는 특별한 성질이 보통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봐봐. fx가 2x 플러스 1이고 gx가 3x 마이너스 2면 자, f합성 gx 한번 구해볼게요. 자, f합성 gx는 f 3x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거고 x자리에 3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6x 빼기 4 더하기 1 빼기 3이 됩니다. 이게 f합성 gx예요. 근데 g합성 fx는 fx가 2x 플러스 1이에요. 여기가 2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2x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6x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은 얘랑 같지 않아요. 6x 빼기 3 6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합성하는 순서에 따라 함수가 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게 일반적이라서 이게 보통은 달라요. F랑 G랑 합성했을 때 F 먼저 합성하냐 G 먼저 합성하냐에 따라서 보통은 서로 다른 함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런 걸 낼 거예요. F 합성 GX랑 G 합성 FX가 같더라 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줄 거예요. 이런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조건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1362번.
자, a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x 플러스 b래요. fx가 ax 플러스 2고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b래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ab 더하기 2가 되고,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요 함수랑 요 함수가 서로 지금 같다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들이 같으려면 1차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2차 상수항만 보시면 되겠네. ab 플러스 2가 b 마이너스 2랑 똑같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f1이 5라고 했으니까 f1이 5라고 얘기했으니까 a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2b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이렇게. 자, 요러면 서로 같아진다고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g 마3 여기다가 마3 집어넣으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f에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5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자, f1이 5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먼저 찾고, f 합성 g랑 g 합성 f가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f 합성 g는 g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고, g 합성 f는 f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g 합성 fx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b만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나요.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지금 또 저기 뭐 먼저 풀어보냐면 13번 조합 이용하는 증감수의 개수 문제 있죠. 그것 좀 먼저 풀어보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유형들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지금 명제 왜? 2시에 풀 거라니까. 제발. 왜?